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살은 안 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혹은 몸무게는 정상이야.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가 이상하대.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날씬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속에 지방이 과도하게 쌓여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른 비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더욱 위험할 수 있는 마른 비만의 진실, 그리고 이 숨겨진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심도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비만이라고 하면 체중이 많이 나가고 눈으로 봐도 살이 찐 사람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비만의 이미지는 대체로 외형적인 특징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비만을 정의하는 기준은 단순히 체중계의 숫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비만은 체지방이 우리 몸에 과도하게 쌓여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겉모습이 아무리 날씬해 보여도 혹은 체질량 지수가 정상 범위에 속하더라도 몸속에 지방이 지나치게 많고 반대로 건강을 지탱하는 근육이 부족하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른 비만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일반적으로 남성은 체지방률이 25% 이상, 여성은 30% 이상일 때 마른 비만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의학적 기준을 모른 채 외모만으로 건강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오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겉모습만으로는 절대 파악할 수 없는 복합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정상 체중이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다고 스스로를 안심하며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마른 비만은 오히려 겉으로 명확히 드러나는 비만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치명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비만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즉 규칙적인 운동이나 건강한 식습관 개선 같은 관리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관심과 방치 속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몸속의 지방은 끊임없이 축적되고 반대로 신체 대사의 핵심인 근육량은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 겉은 날씬하고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다양한 질병에 노출된 병든 상태로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썩어가는 과일과도 같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치명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마른 비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근육량 부족과 높은 체지방률입니다. 우리는 흔히 근육을 단순히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기관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근육은 그 이상의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우리 몸에서 수행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담당하며 지방을 효율적으로 태우는 공장과도 같은 핵심적인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근육이 부족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중요한 공장의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게 됩니다. 기초대사량이란 우리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도 소비되는 에너지량을 의미하는데, 이 수치가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몸이 에너지를 덜 소비하고 따라서 지방이 더 쉽게 축적되는 체질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체중은 크게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 몸 안은 지방으로 가득 차게 되는 불균형 상태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육과 지방의 불균형은 다양한 건강 문제의 시작점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 전체의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른 비만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중계의 숫자만을 보고
나는 괜찮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이 우리 몸속에서는 소리 없이 그리고 서서히 이상 신호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축적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혈당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혈관 내벽에는 염증 반응이 발생하여 동맥경화와 같은 심각한 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 외에도 지방간, 고혈압, 고지혈증, 심지어는 당뇨병 같은 대사질환들이 아무런 자각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날씬하고 건강해 보이는데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지방간 소견, 콜레스테롤 수치 이상, 혈압 상승과 같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사질환들은 단독으로도 위험하지만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더욱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신 의학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마른 비만의 숨겨진 위험성을 더욱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 연구팀이 33,000명이 넘는 방대한 양의 임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부 깊숙이 자리 잡은 내장 지방은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주요 혈관인 경동맥 내부의 플라크 지방 덩어리가 축적되는 현상 및 경동맥 벽 두께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동맥경화의 징후이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의 전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세포 사이에 축적되는 간지방 역시 이러한 동맥 손상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러한 연관성이 흡연, 음주, 신체 활동량, 식이 습관 등과 같은 생활 습관 요인 및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와 같은 대사적 위험 요인들을 모두 보정한 후에도 독립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내장 지방과 간지방 자체가 심혈관 건강에 독자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콜레스테롤과 혈압 같은 전통적인 심혈관 위험 요인들이 중요하더라도 내장 지방과 간지방은 이와는 별개로 동맥 손상 위험을 높이는 독립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경동맥이 손상될 경우 뇌로 가는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겨 뇌졸중 및 심근경색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연구는 마른 비만이 겉모습과 상관없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독립적으로 높인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치명적인 시한폭탄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을 수 있다는 섬뜩한 현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른 비만의 함정은 겉보기에는 날씬하고 건강해 보이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중성지방 및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 동맥경화를 가속화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당뇨병 발병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염증 반응을 촉진하여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상지질혈증, 지방간 등의 대사증후군 발병 가능성이 크게 커지고 이는 결국 심혈관 질환 위험으로 직결됩니다. 흥미롭게도 극단적인 저체중 또한 심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우리의 인식 범위를 넓혀줍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연구팀의 심층적인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마른 정도를 넘어 저체중 정도가 심할수록 심근경색 및 뇌졸중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극심한 저체중 상태에서 흔히 동반되는 낮은 근육량과 영양 불균형이 주요 원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육량의 부족은 기초대사량 감소뿐만 아니라 전신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너무 마른 것도 그리고 겉은 날씬하지만 속은 지방으로 가득한 마른 비만도
모두 건강에는 좋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체중계의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적절한 체중과 함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체성분, 즉 적절한 근육량과 낮은 체지방률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의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협하는 마른 비만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그 원인은 대부분 현대인의 잘못된 생활 습관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마른 비만이 나타나는 주요 원인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운동 부족입니다.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은 과거에 비해 극단적으로 활동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출근길에는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하고 직장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의자에 앉아 컴퓨터 앞에서 보냅니다. 퇴근 후에는 집에 와서 소파에 몸을 파묻고 스마트폰이나 TV를 시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움직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 우리 몸의 근육은 서서히 그 기능을 잃어가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기 마련입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은 점차 위축되고 그 빈자리를 비활성적인 지방 조직이 대신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매년 1%씩 감소하는 근감소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의식적인 운동 노력 없이는 마른 비만을 피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근육량 감소는 기초대사량 저하로 이어져 지방 축적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두 번째 원인은 잘못된 다이어트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살을 빼려는 조급한 마음에 극단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합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특정 영양소, 특히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근육 생성에 필수적인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다이어트는 체중을 단기간에 줄이는 데는 성공할 수 있지만 몸은 지방이 아닌 근육부터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할 때 근육을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체중은 줄었지만 체지방률은 오히려 높아지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다이어트가 끝나고 식단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이전보다 더 많은 지방이 축적되는 요요 현상을 겪게 되면 빠졌던 근육 대신 지방이 채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마른 비만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는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량을 보존하거나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단백질 부족과 불균형한 식사 습관입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편의식품, 가공식품,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식사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지방 합성을 가속화합니다. 반면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양질의 단백질 섭취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면 근육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채소와 과일 섭취 부족으로 인한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의 결핍은 전반적인 신체 대사 기능을 저하시켜 지방 축적을 더욱 용이하게 만듭니다.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과도한 당분 섭취, 그리고 건강에 좋지 않은 가공지방의 섭취 등은 우리 몸을 지방 축적에 매우 유리한 환경으로 만들며 결국 마른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영양 불균형은 단순히 체중 문제를 넘어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원인들을 극복하고 마른 비만에서 벗어나 진정한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건강한 체성분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근육은 단백질이라는 건축 재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최소 1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성인이라면 하루에 약 6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닭가슴살, 두부, 달걀, 생선, 콩류, 견과류, 유제품 요거트, 치즈 같은 양질의 단백질 식품을 매 끼니마다 균형 있게 포함하세요. 단백질은 근육 성장과 회복을 돕는 것은 물론 소화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여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식사 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이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하여 과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면 체중에 큰 변화 없이도 체지방률이 줄어들고 근육량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체성분 개선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충분히 먹더라도 우리 몸의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결코 생기거나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근육은 자극을 통해서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마른 비만 탈출을 위한 운동의 핵심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가벼운 조깅,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체지방을 연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유산소 운동으로 기초 체력을 먼저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스쿼트, 플랭크, 팔굽혀펴기, 런지, 덤벨 운동과 같은 전신 근력 운동을 주 3에서 4회 실천해 보세요. 근력 운동은 직접적으로 근육량을 늘려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몸의 형태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우리 몸 전체 근육의 약 70%를 차지하므로 스쿼트나 런지 등으로 하체 근육을 단련하면 기초대사량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높아져 지방이 잘 타는 에너지 효율적인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력 운동은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뼈 밀도를 강화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며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규칙적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면은 우리 몸이 회복하고 재생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수면 부족은 근육 회복을 방해하고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 그렐린은 증가시키고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렙틴은 감소시켜 식욕을 조절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증가시켜 복부 지방 축적을 촉진하는 주범이 됩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충분하고 질 좋은 숙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지만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심호흡, 좋아하는 음악 감상, 취미 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속하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른 비만은 단순히 외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조용히 건강을 무너뜨리는 숨은 질병이자 침묵의 살인자와도 같습니다. 체중계의 숫자가 정상이더라도 체지방률이 높고 근육량이 현저히 적다면 우리는 결코 그 상태를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다양한 만성 질환과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함께 단순히 체중만 재는 것을 넘어 체성분 검사를 통해
자신의 체지방률과 근육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혈액 검사를 통해 혈중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필요한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마른 비만으로부터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건강은 체중계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근육과 지방의 건강한 비율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건강한 근육량을 늘리고 체지방률을 낮추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보세요.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꾸준하고 즐겁게 운동하며 몸이 필요로 하는 진짜 에너지와 휴식을 채워주세요. 의료진과 일반인 모두 마른 비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BMI나 허리둘레 외에 영상 기반의 지방 분포 평가의 필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근육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체지방은 증가하기 때문에 노년기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아무리 날씬해 보인다고 해도 그 속이 건강하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건강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마른 비만이라는 숨겨진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노력에 분명히 응답할 것입니다. 건강한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삶을 더욱 활기차고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바로 변화를 시작하세요. 여러분.